내가 예전에 장애를 봤을 때 불쌍하게 보고 야 저렇게 살 바면 그냥 죽어버리지 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고 아, 저런 사람 먹여 살린다고 우리나라 세금 써야지 돼?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휠체어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날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. 다른 쪽으로 또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클론의 활동이 잠잠해진다기보다도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클론으로라는 이름으로. 약간 예전에 이제 기사 보니까 사실상 해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. 아니 해체는 무슨 해체예요 우리가. 그쵸, 예. 그 은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위인도 아니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. 연예인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맛있는 뭐 과자 감자 과자가 인기가 없다고 우리 이제 은퇴할래요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이런 거 자기네들끼리는 끝내도 되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욕심이 없고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 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야 이거 괜찮다라는 그런 시대를 또 만나게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막연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위주인 거지 뭐 남한테 맞출 필요가 있나. 그렇죠. 이 책을 봤을 때 이 표지가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이 여자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김송님인가?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영상을 따라 보다가 이제 해답을 들었어요. 그렇죠. 인순이 선배님이 예. 1979년도 세종문화회관 그때 희자매 콘서트 자켓인데 그 댄스 100년 동안 좀 굉장히 뭐랄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외국분이시고 2세로 태어나가지고 좀 받는 서름도 많았을 거고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댄스 뮤직과 인순이 선배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정리를 해봤죠. 여기 또 보면은 또 인순이님 뿐만 아니라 박진영님, 뭐 엄정아님 이렇게 또 추천사 이렇게 네. 써주셨습니다. 근데 수많은 이들의 인생과 정신.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비평가들이 맨 처음에 이 책을 준비를 했을 때는 되게 좀 불편함이 많았어요. 댄스 뮤직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낸다 했을 때는 그 댄스 뮤직을 했던 그 가수들이라든가 제작자라든가 댄서들한테서는 아,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나서지?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 원래 네가 정리한다면 내가 사진도 주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될게 이렇게 선후배님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. 오히려 정리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그쵸? 그런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. 특히 또 우리 선배님 댄서들 네.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그 형님들 옛날 얘기. 근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영상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즘 굉장히 영상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혼자서 뭐 사진기를 갖고 다닌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었고 또 그런 클럽 안에서 춤추는 곳 안에서 후레쉬를 켜가지고도 찍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안에 이제 칼라로 이제 500여 장의 이제 사진들을 이제 실으셨어요. 네. 그걸 이제 모으고 갖고 있는 걸 하면서 되게 내 자식을 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은 댄서 후배들 중에서 이제 홍영주 씨라든가 또 김원준 댄서로 활동을 했던 노현태 씨라든가 그 친구 또 거리의 시인들이랑 가수로 또 데뷔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사진 좀 부탁하니까 흔쾌히 제공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책을 공유한 박성건 씨는 좀 옛날 서적하는 데 가가지고 예전에 포트뮤직이라든가 뮤직라이프라든가 그런 잡지들 있잖아요. 뷰, 뭐, 주니어 뭐 이런 거 TV 가이드 이런 잡지를 뒤져가지고 그때 사진들 다 찾고 그런 사진들만 모으고 그 한 가수 한 가수의 이야기만 담더라도 한 10권 이상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봤죠.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관련된 몇 권 정도 더 낼 계획이 있습니다. 댄서의 이미지가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평가가 절하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가수만 이제 위에 부각되다 보니까 그 안무를 했던 뭐 댄스나 이런 댄스 팀이나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한 뭐 5년, 6년? 그 전부터 조금씩 누구의 안무를 했고 누구의 담당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선배들이 계속 있고 그런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주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죠.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K-팝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그 기획사 대표들이 대부분이 댄서 출신이에요. 맞아요. 뭐 EMK의 김광수 대표도 광수형도 예전에 짝꿍이라는 팀이었었고 그리고 또 승성이 형도 예전에 신세대라는 그런 무용팀의 그 리더였고 그리고
박진영 씨도 그렇고 양현석 씨도 그렇고 수만이 형, 이수만 씨만 빼면 전설적인 이름이네요. 다 대부분이 댄스 출신들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만큼 댄서들이 유행에 민감했고 또 앞장서 갖고 그 댄서 출신이라고 야, 너 춤춰서 뭐 하려고 그러냐? 저 기획사 사장 될 건데요?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예전에 그랬었어요? 그리고 너 춤추다가 뭐 할 거냐? 저 가물레처럼 책도 쓸 수 있어요.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예전에는 너 춤춰서 뭐 할 거냐? 나이 들면 글쎄요, 할 게 없네요. 하지 말까? 이런 거였단 말이죠. 하지만 이제는 춤을 춰도 교수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기획사 회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춤추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나 댄서인데요?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죠. 오히려 춤 이야기하면은 빼놓지 않는 게 이제 문나이트. 이 지명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나이트라는 곳이 이태원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문이었어요. 문. 문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89년도에 거기가 생기면서 그곳이 맨 처음에 현진영 씨가 연습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현진영 씨가 춤추기 위해서 춤 연습하기 위해서 그 구석에서 맨날 췄는데 잘 추네 잘 추네 그러다 보니까 춤에 관심 있는 사람 한둘씩 모이기 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서태지 와이들의 이준호 양인석 씨 그리고 RF의 박철호 씨 또 클론 듀스 막 정말 많은 그때 90년대 댄스 가수들 웬만한 분들은 다 거기 와서 춤 구경도 하고 또 관심 요즘은 뭐 유튜브 검색하면 춤 잘 추는 거 이렇게 확인했잖아요. 근데 그때는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보려면 문나이트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춤에 대해서 또는 패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도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서로들 평가하고 그렇죠. 비교하고 또 의견도 내주고 또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추니까 또 열등감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때 90년대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베끼기가 심했어요.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들어온 게 한 100년 됐거든요. 댄스 뮤직도 그렇고 뭐 가요도 그렇고 웬만한 게 다 100년 됐단 말이에요. 지금 저작권이 정리가 된 거는 90년대 후반부터예요. 겨우.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한 70년 정도를 그냥 무방비하게 보냈던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댄스 안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. 강원래 씨의 그 라디오가 이제 13년 정도 됐잖아요. 근데 어떤 영상 보니까 15년 때까지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예. 저는 20년 넘게 아마 그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늘 꿍따리 샤바라 그 노래 나왔더라고요.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책도 써야 되고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또 뭐 영어도 한 편 또 찍으려고 준비 중이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한 15년 정도만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. 물론 그때까지도 잘 버텨야겠지만 라디오라는 그 직업이 없었다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.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하루하루 움직이고 또 사람들 만나고 때로는 내가 또 화도 낸 적도 있었고 또 그 화를 냈다고 또 욕먹어져가지고 반성한 적도 있었고 뭐 예전에 출창기는 엄청 화내셨잖아요.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화내는 게 정상이었던데요. 아, 그쵸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내용의 글인데도 약간 그거를 좀 곡해하는 그런 느낌,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뭐랄까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좀 놀랬던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난폭하고 짜증내고 이랬던 저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정신과 검사를 하시더니 뭐 심리조사 같은 거 많이 했어요.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강원래 씨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데 지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. 이거를 너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웃고 있으면 그게 더 미친 거죠.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야 되는데 이렇다라는 증상을 강원래 씨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화가 날 때도 조금씩 1초가 됐건 2초가 됐건 한 번쯤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봐라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걸린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사고 이후에. 10년 이상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진이라든가 영상 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왜 저랬지? 내가 진짜 미쳐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.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보면 이해는 되는데 좋은 내용이면 좀 뭐 감사합니다 라던가 뭐 응원해 주셔서 뭐 좋다 뭐 이제 이런 댓글인데 뾰족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분노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그래요? 쓰고 있어요. 제 이야기도 담아 있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 있을까? 강원래 몰라?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서 입원에 있다고 텔레비에 나왔잖아. 불쌍해. 어떡해. 야, 무슨 하긴 다 쉬워. 왜 웃는 건데 새끼들아? 내가 웃겨? 사람들이 뭐 나한테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씨,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. 다
나 혼자만의 착각인가? 맞대잖아 장애인.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니까. 병신이러면 기분 좋아? 죄송합니다. 알고 보니까 다 피해 의식이라든가 그런 컴플렉스 때문이더라고요.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장애인을 봤을 때 불쌍하게 보고 야 저렇게 살면 그냥 죽어버리지 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고 아, 저런 사람 먹여 살린다고 우리나라 세금 써야지 돼?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휠체어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날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. 그냥 클론에 가물래고 가물래? 휠체어 타고 가네? 오늘 나이키 입었네? 이 정도인데 내가 뭘 봐 그랬단 말이죠. 그 사람들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보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좀 좋게 생각을 하고 나를 응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. 오히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그 느낌이 사람들과의 이제 소통을 해주는 이제 그 중간 브릿지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. 들더라고요. 그래서 13년이 아니라 20년 넘게까지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플랜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? 일단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댄스 뮤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안에 꼭 완성해야 될 시나리오가 이제 분노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. 오히려 분노 작품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화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분노를 갖고 있지만 분노를 숨기고 억지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우리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엔딩이 좀 슬프거든요. 근데 그걸 좀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. 소재가 장애가 소재다 보니까 좀 더 지루해지지 않도록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공감 그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잘 써야겠죠. 그럼 요즘 행복하세요 그러면? 그럼요. 요즘 좋죠. 이렇게 또 책도 나오고 또 뭐 누군가 날 또 찾아준다라는 그리고 가끔 이렇게 SNS 통해서 뭐 쪽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책 잘 봤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거의 뭐 꽁다리 잡아라 100만 장 팔린 그런 기분으로 그래요? 네, 기쁠 정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궁금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불러주세요. 진짜 한 번 더 오시나요? 예.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. 더 댄스 이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K였습니다.